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는 전산 세무 2급 자격 시험에 간혹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정부 보조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국고 보조금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계신 자료가 좀 과거의 자료라면 정부 보조금 대신에 국고 보조금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것이다,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가 특정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다만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되신다면 그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출발합니다. 자, 먼저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굉장히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부 보조금은 정부에서 뭘 해주는, 보조를 해주는,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입니다. 정부 보조 등에 의해서 유형자산을 무상이나 혹은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 자, 정부 보조에서 무상 취득보다는 낮은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원래 100원짜리인데 정부에서 50원을 보조해주면 우리는 50원만 내시면 된다. 이 50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준 50원을 우리는 정부 보조금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취득했을 때는 그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액으로 하고, 정부 보조금은 중요한 겁니다. 취득 원가에서 뭐 하는 형식으로? 차감하는 형식으로. 정부 보조금은 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잠시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와 상계합니다. 만약 유형자산을 처분한다면 그 잔액 자체가 처분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른 내용은 버려. 다른 내용은 접어. 우린 하나만 데리고 갈게요. 정부 보조금은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 이 아이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가장 중요한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조금을 받았을 때 상환 의무가, 상환해야 되는,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느냐, 갚아야 되는 의무가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환 의무가 있다라면 국가에서 우리한테, 정부에서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상환 의무가 있을 때는 차입금이란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물론 기간에 따라서 단기가 될 수도 있고 장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정부 보조금 받았는데 상환 의무가 있어. 그건 계산가액 무엇이다? 차입금이다. 우리 이번 시간은 상환 의무가 있는 보조금이 아니라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인 정부 보조금 계정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정부 보조금은 해당 자산에 대한 차감 계정으로, 마이너스 계정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가하고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부 보조금 받았을 때 상환 의무가 있으면 차입금이다. 반면에 상환 의무가 없으면 정부 보조금이란 차감 계정을 씁니다. 참고로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을 자산을 취득하는 목적이 아니라 운영자금, 비영리 기관의 운영자금으로 받았다라고 할 때는 그 금액을 영업 수익으로 혹은 영업 수익 자체로 처리하거나 영업 외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운영자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을 받아서 그 보조금으로 특정 자산을 취득하는 내용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자, 나머지 관련된 내용은 참고로만 보시고요. 우리는 이 아이만 데리고 갑니다.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 받았을 때 정부 보조금이다. 또 이 정부 보조금은 자산의 무슨 계정으로? 차감 계정으로 간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는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조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보조금 받았을 때는 상환 의무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자산을 취득했을 때, 결산할 때로 나뉘어지고 자산 처분 시까지 있는데, 저희 이번 시간에는 자산 처분 시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요. 보조금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했을 때와 결산 시 분괴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참고로만 보시고요.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서 설명을 하죠.
자, 정보보조금 회계 처리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6월 20날 친환경 폐기물 처리 기계 취득을 위한 자산 취득을 위해서 정보보조금을 1,000만 원을 뭐로 받아요?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자, 중요한 거 상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상환 의무가 있다면 차입금이고 없으면 정보보조금 계정을 쓰셔야죠. 자, 우리는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정보보조금을 현금으로 얼마를 받았다? 1,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산을 받기 전에 내용 하나만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회사 현금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있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회사 현금이 사전에 2,000만 원 있었는데 지금 6월 20날 얼마를 받았다라고 1,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보보조금을 받고 나면 우리 회사 현금은 2,000만 원에서 얼마로 커지냐? 3,000만 원으로 커집니다. 이건 이해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 현금 3,000만 원에는 우리 돈도 있고 우리 회사 돈도 있고 누구 돈도 있다? 정부 돈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금을 받았다라면 차변에 현금이 1,000만 원 증가됩니다. 그러면서 반대편에 뭐가 가냐?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이 정부 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 지금 현금에 보태졌기 때문에 현금의 차감 계정으로 정부 보조금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우리 회사 현금은 얼마냐? 3,000만 원의 현금에서 1,000만 원이 마이너스 되고 나면 나머지 잔액은 2,000만 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렇게 정부보조금은 현금의 차감 계정인데 문제는 실무적으로는요. 현금의 코드 번호가 101번이니까 이 정부보조금 현금 차감 계정은 적어도 101번에 대한 차감으로 가야죠. 번호가 101번 근처의 번호로 간다라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보조금을 받았고요. 이 돈을 통해서 7월 1일 날 친환경 폐기물 처리 기계를 구입합니다. 2,000만 원. 현금 지급한대요. 우리가 지급한 2,000만 원에는 50%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한번 볼까? 기계장치 샀으니까 현금 나갑니다. 현금이 3,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이던 현금이 얼마로 줄어요? 1,000만 원으로 줄어요. 그러면서 차변에 뭘 사요? 기계장치를 사죠. 기계장치를 2,000만 원치를 삽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회사 현금 3,000만 원 안에 이 정부 보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 보조금을 지금 사용한 거죠. 이 현금 2,000만 원 지급했는데 여기 안에는 우리 회사 돈 1,000만 원하고 정부 보조금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금 밑에 딸려있던 현금에 대한 차감 계정인 현금의 차감 계정인 정부 보조금은 마이너스가 돼서 없어집니다. 반면에 기계를 샀는데 이 기계에 대한 새로운 정부 보조금 1,000만 원이 생겨요. 그러면 기계에 대해서 1,000만 원 마이너스 하니까 2,000만 원의 기계 중에 우리 회사가 인식하는 우리 기계의 실제 가치는 1,000만 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을 얘기할 때 해당 자산마다 감가상각을 다 따로 관리했습니다. 마찬가지 정보보조금도 현금에 대한 정보보조금 차감 계정이 있고 기계장치에 대한 차감 계정이 있다. 현금에 대한 정보보조금이 없어지면서 기계장치에 대한 새로운 정보보조금이 생긴 거예요. 기계 밑에 정보보조금. 자, 거기까지 되셨다면 마지막 결산분기 한번 가보실 텐데 여러분들이 6월 20일과 7월 1일 거래가 제대로 안 되시면 결산분기는 할 수 없으세요. 앞에 거부터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12월 31일 결산일이 되어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 0원 정액법이랍니다. 그러면 취득원가 2,000만 원이고 잔존가액 0원 내용연수 5년을 나누면 1년의 감가상각은 400만 원 할 것인데 우리는 이 기계를 올해 언제 샀다고요? 7월 1일에 샀죠.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이니까 400만 원 곱하기 12분이 6을 해서 6개월에 대한 2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해되시겠죠? 저희가 뭐 회계 2급 과정도 아니고 정부 보조금을 학습한다라는 것, 세무 2급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단기에 인식해야 될 감가상각비는 200만 원이다 라는 건데 자, 자산의 가치가 원래 기계가 2,000만 원이었어요. 맞죠? 이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 합니다. 200만 원 줄어들어요. 그럼 기계가 1,800이 실제 가치가 되는데 이 감가상각 누계 200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건요. 100만 원만 비용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은 정부 보조금을 줄이셔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 200 중에 비용 처리를 하는데 이 기계장치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우리 거고 1,000만 원은 정부 보조금에 의한 거니까 우리 회사 지분이 50%다. 절반. 따라서 감가상각 누계액 중에 비용 처리되는 것도 몇 프로만? 50%만 비용 처리되고 50%는 정부 보조금이 줄어야 되는데 최종적인 장부에는 어떻게 가냐? 기계가 2천만 원이고요. 기계에 대한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들어가죠? 이 기계에 대한 정부 보조금 마이너스 되는 정부 보조금이 원래 1,000만 원 있었는데 얘가 9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기계의 실제 가치는 2천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 빼고 정부 보조금 900만 원 빼면 우리 회사 실질적인 기계의 가치는 900만 원이 되죠. 자, 원래 정부 보조금 1,000만 원, 회사 가치 1,0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가치 줄어드니까 그걸 100만 원, 100만 원 줄였다라는 거죠. 자, 실무적으로는 회사와 회사 돈과 정부 보조금이 일정 비율이 섞여져 있다. 6대 4다. 그럼 이거 줄이는 것도 6대 4의 비율로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저희 자격시험엔 아직까지 대부분 반반 50%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혹은 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감가상각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달라지게 되는데 사실은 정부 보조금이 출제되는 회차가 아니라면 개정과목상에 정부 보조금이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자격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을 다 등록을 해 놓는다. 예컨대 현금에 대한 정부 보조금, 보통요금에 대한 정부 보조금, 기계에 대한 정부 보조금, 비품에 대한 정부 보조금, 그와 같이 정부 보조금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확인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정보 보조금에 관련된 회계 처리 두 문제만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제조 설비를 취득하는 조건, 자산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상환 의무가 없는, 좋아요. 상환 의무가 있으면 차입금, 없으면 정보 보조금 3천만 원을 통정으로 받았다. 이게 과거 세무 2급 시험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자, 문제 조건에서 명칭이 동일한 개정 과목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문제 제시한 내용이 알맞은 거, 바꿔 말하면 이 정보 보조금이 여러 개가 있었는 거예요. 현금에 대한 차감, 예금에 대한 차감, 기계에 대한 차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차변에 돈을 받았고요. 보통예금 이건 문제안 되시죠. 대변에 정부 보조금 계정을 쓰셔야 되는데 이 정부 보조금이 누구에 대한 차감 계정이다. 보통 예금에 대한 차감 계정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거 데리고 오면 안 되고. 자, 문제 1번 되셨죠? 1번 문제는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수령과 관련된 회계 처리입니다. 두 번째 2번 갑니다. 제품 생산 위해서 1월 11일 날 구입한 기계장치가 있대요. 이 기계장치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계장치를 얼마에 샀느냐? 실제 우리 자격시험 세무 2급 시험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문제본 마지막에 1월 11일 날 기계장치 얼마를요? 1,000만 원을 50%는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다라고 나오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아래쪽 문구가 마지막 한 줄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1월 10일 날 구입했다면서요? 1월 10일 날 전표 조회를 해보시면 차변에 기계를 구입한다. 1,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대변에 돈을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 돈으로 5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부 보조금으로 500만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결론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가 있는데 우리가 가진 기계장치가 1,000만 원짜리인데 이게 전부 다 우리 게 아니라 그 1,000만 원 중에 몇 프로? 50%인 500만 원은 정부 보조금이다. 기계에서 정부 보조금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기계는 얼마만? 500만 원만 우리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취득원가가 1,000만 원, 잔존가액이 0원 없습니다. 내용연수 5년, 그럼 1년에 감가상각을 200만 원을 하겠죠. 그럼 2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자산의 가치를 줄이셔야 되는데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0만 원이 감소하지만 이 200 중에서 우리 회사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얼마만? 500만 원만.
그리고 나머지는 정부 보조금에서 차감을 하셔야 된다. 자, 결론적으로는 기계가 1,000만 원이고요. 이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 원이다. 그리고 기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원래 500이었는데 얼마로 줄어들고 400으로 줄어들고 우리 회사 실제 기계장치 우리 가치가 400으로 줄어든다. 자, 이렇게 금액이 바뀌는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해가 조금 필요하실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실제 점포 입력하실 때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500번 갈 거냐 800번 갈 거냐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정부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사실 이 정부보조금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진도 나가는 과정에서 기본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학습을 하셨다면 시험 치기 전에는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부 보조금에 대한 학습은 여기까지고요. 관련된 예제 문제라든지 추가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아래 카페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뭐라더라? 사랑이라더라. 이거 되게 부끄럽네요. 네, 저는 괜찮아요. 전 유튜브로 먹고 살 일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구독, 좋아요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합격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다른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